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엄마 자격도 없는 모진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남편의 여동생, 제 시누이가 그런 인간이었어요. 실수로 태어난 아이라며 책임지려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혼을 하게 되자 그 핑계를 대고 자신이 아이 키우면서 살아갈 돈까지 서슴없이 요구했죠. 자신이 노력해서 돈 벌 생각은 하지도 않고 오직 부모의 재산에만 욕심을 부렸고 자신의 뜻대로 안 되자 자식까지 버리려고 한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었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잘못은 생각지도 않고 불행을 모두 남 탓으로 돌리는 철없고 비겁한 사람이었죠. 뱃속에 애까지 가졌으면서 그래도 모르나? 내가 지금 돌도 안 된 핏덩이 데리고 집에서 쫓겨나서 오갈 데도 없이 돈 한 푼 없이 무슨 심정으로 버티고 있는지 나한테 이렇게 해놓고 넌 네 자식 낳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천만에. 너 입 뚫려 있다고 그게 다 말인 줄 아니? 내가 너랑 같아? 멀쩡한 가정 놔두고 술 퍼마시고 밖에서 몸 함부로 굴려서 임신하고도 정신 못 차리는 너랑? 너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른다며. 정말 너 같은 것도 동생이라고 딸이라고 이런 꼴 보셔야 하는 가족들이 불쌍해. 알아? 이젠 가족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 여자는 그렇게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일도 실수라 변명을 했고 자신이 불행해진 것 또한 모두 저의 탓으로 돌리면서 끊임없이 악담을 하고 괴롭혔어요. 끝내는 참다 못한 시부모님까지도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고 내친 가슴 답답한 이야기. 그 여자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고 저를 어떤 식으로 괴롭혔는지 그 사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의 사연을 들으며 이 세상에 참 수많은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새삼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얘기를 올려볼 용기를 내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님 사랑 듬뿍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서 처음 자취를 하게 되었어요. 아예 지역 자체가 멀어져서 집에는 2달에 한 번 정도 가게 되니 참 외로움이 많아졌습니다. 향수병이라고 해야 할지 괜시리 고향이 그리워 눈물도 여러 번 났었어요.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 참 정이 많고 따뜻한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 사람과 연애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저희 친정에서도 남편을 참 좋아하셨고 많이 예뻐하셨습니다. 남자는 연애할 때와 결혼하고 나면 많이 다르다고 했는데 다행히 남편은 언제나 다정하고 제 편을 들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죠. 아가씨가 저를 시기하며 온갖 횡포를 부리고 악담을 퍼부을 때도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편들어주기보다는 저와 뱃속의 아이를 더 걱정하고 아가씨와 인연까지 끊는 단호함도 보여준 오직 저만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그 당시 시댁이 제법 사는 형편이었는데도 시부모님 도움 없이 본인이 10년간 모아온 돈으로 전세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하나뿐인 외동딸 결혼한다고 이것저것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뭐든 다 가장 좋다는 것들로 해주셨죠. 그렇게 저도 제 부모님처럼 행복한 가정을 꾸려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흔한 싸움 한 번이 없었고 문제가 될 법한 상황도 전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하는 순간 시댁의 모든 일들은 저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불통이 저한테 튈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죠. 식을 올리고 며칠간의 행복한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시댁을 갔는데 왜인지 모르게 시댁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남편이나 저나 당연히 웃으며 반겨주시리라 생각하고 답례품이며 신혼여행지에서 구매한 시댁 식구들 선물까지 잔뜩 챙겨갔는데 이유도 전혀 모르고 당황스러웠죠. 다소 무거운 분위기에서 식사를 겨우 마치고 남편이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이 마지못해 말씀을 하셨어요. 우선 새아가 결혼하고 오자마자 좋은 얘기부터 해줘야 하는데 미안하다. 사실은 네 동생 지연이가 사고를 쳐도 단단히 쳤다. 그래서 너희들 결혼식 당일날 이서방이 이혼하겠다고 말을 꺼내더라. 자기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너희들 결혼식만 올리면 말하려고 참고 살고 있었다더라. 아니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래요? 이유가 뭔데 둘이 결혼해서 이제껏 몇 년을 별말 없이 잘 살았는데 무슨 일이래요? 그게 말이다. 나 원참 말하기도 민망해서. 지연이네 둘째가 사실은 이서방 자식이 아니란다. 지연이 그게 술 먹고 밖에서 헛짓거리를 하고 생긴 애란다. 이서방이 하도 닮은 구석이 없고 수상한 점이 한둘 아니라
몰래 유전자 검사를 해봤다더라. 그 말에 저랑 남편은 너무 놀라서 순간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워낙에 아가씨가 그동안 딱 부러지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일을 이렇게 만든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실망스러운 게 사실이었죠. 남편 역시도 그게 사실이라면 두 번 다시 얼굴도 보기 싫다며 상종하지 않겠다 말을 했고요. 시댁에서는 일단 아가씨가 쫓겨나게 생긴 상황이니 그래도 모른 척할 수는 없지 않겠냐 하시더라고요. 그날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무래도 제가 있으니 민망하기도 한 상황이라 밥만 먹고 경황도 없이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좋았던 기분에 물벼락이라도 맞은 듯 쫙 가라앉은 것이 결혼하자마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이 출근을 하고 전 침대에 잠시 누워 있었어요.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오래 다녀왔던 회사에서 퇴직을 결정했거든요. 우선 당분간은 좀 쉬면서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건강도 좀 챙기자 하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아침부터 시어머님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세아가 잘 잤니? 은호는 출근했지? 오늘 시간 되면 나랑 점심밥 한 끼 같이 먹자. 엄마가 맛있는 밥 사줄게.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엄마처럼 편하게 지내자 하시면서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전날 일이 마음에 걸리셔서 전화를 주신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곧장 외출 준비를 해서 시댁으로 갔죠. 저희 신혼집에서는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라 그리 멀지도 않았어요. 그날 어머님을 모시고 제가 평소 좋아하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잠시 어색한 기운이 맴돌았는데 그 정적을 깬 건 어머님이셨어요. 정은아, 시집오고 남편 사랑, 시부모 사랑 듬뿍 받아야 할 때인데 갑자기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어쩌니? 너한테는 내가 참 미안하다. 지연이 걔가 둘째 낳은 지 아직 3달도 안 되어서 몸조리도 안 끝난 상황에 이런 일이 생기니 내가 참 속이 아니다. 네, 어머님, 저한테는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식사 맛있게 잘 먹고 어머님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가면 되죠, 뭐. 식사를 하는 내내 어머님은 제게 결혼을 하면 여자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시댁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아가씨의 사건 때문인지 계속 여자의 품행이나 예의 범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덕에 평소 아주 좋아하던 식당이라 밥 한 공기를 남겨본 적이 없었는데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어머님은 그 근처에서 볼 일이 있다고 하셔서 바로 가셨어요. 그래서 전 집으로 바로 갈까 하다가 밖에서 오랜만에 커피 한 잔 혼자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 퇴근 시간 맞춰서 같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이랑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어땠는지 많이 궁금했는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TV에서 흔히 보던 막장 고부관계는 저와 먼 얘기라 생각을 했었지요. 그것도 제 잘못이 아닌 아가씨와 엮여진 사건으로 인해 결혼 초부터 어머님의 미움을 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모든 불똥이 튄 건 며칠 뒤 아가씨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되면서 벌어졌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던 날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2차로 분위기 좋은 와인바에 갔는데 아가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실 결혼 전부터 번호는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따로 전화를 했던 적은 없었거든요. 무슨 일인가 싶어 받아보니 지금 아기가 아프다며 당장 집으로 와줄 수 있냐는 전화였어요. 이미 전 술도 한 잔 마신 상태라 우선 제 남편에게 연락을 해보라 말을 하고는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따로 전화를 걸어 아가씨와 통화해보고 무슨 일 있으면 다시 전화 달라고 했지요. 그런데 따로 연락이 오지 않길래 저도 안심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쯤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집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보니 아가씨와 조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갔다가 이제 막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라고 합니다. 애기 많이 안 좋아? 응급실까지 갈 정도면. 아니, 아기가 갑자기 열이 오른다는데 그 시간에 아동병원 문 연 곳이 없더라고. 다행히 지금은 열도 내리고 괜찮아져서 걱정할 정도는 아니야. 그나저나 자기는 모처럼 잘 놀고 왔어? 남편이 집에 도착해서 잠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문득 아가씨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뻔히 집안 상황도 안 좋아 저한테까지 전화를 한 걸 텐데 그러자 남편은 자기가 씻고 있느라 전화를 못 받아서 저한테 연락했던 거라고
전혀 미안해할 일은 아니라며 말은 해주었지만 그래도 동생 같은 아가씨가 걱정이 되었어요. 미안한 마음에 다음날 오전이 되어 아가씨에게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아기는 좀 괜찮냐며 어제는 경황이 없어 연락도 못 줬다는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자 몇 분 뒤에 답장이 왔는데 순간 내가 뭘 본 건가 싶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뻔히 자기 상황 알면서 친구들이랑 하하호호 놀고 싶었냐고 합니다. 거기다 덧붙여 시누이가 연락을 했으면 밤중에라도 서로 돕고 살아야지 이런 상황 안 겪어봐서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라며 화를 내는 겁니다. 너무 황당해서 저도 똑같이 쏘아붙일까 하다가 괜히 제 선에서 분란 일으키고 싶지 않아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가씨에게 온 문자를 그대로 보여주니 남편은 기가 찬다며 우선 아무런 대꾸도 하지 말고 있으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곧장 제 옆에 앉아 아가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너 제정신이야? 너는 네 새언니한테 말 고작 그렇게밖에 못해? 네 자식 네가 챙겨야지. 왜 괜히 다른 사람한테까지 화풀이야? 너 네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면 네가 수습해. 알았어? 그러자 아가씨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당장 저 바꾸라고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바꿔줄 리가 있나요? 그러자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그마저 남편이 가져가서 수신 차단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아가씨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막무가내였어요. 그 늦은 시간에 어머님, 아버님께도 전화를 걸어 한바탕 난리를 친 모양입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어머님께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아도 대충은 짐작이 가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21번 고르고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님은 제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혼을 내시더군요. 정은아, 너 시집 오자마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들 시댁이 우스운 거냐? 뻔히 지연이 상황 알면서 편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네 남편한테 죄다 일러 바쳐서 상황을 이렇게 만드니?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정말 섭섭한데요. 아가씨가 말을 어떻게 전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 잘못한 거 하나 없고요. 오히려 이번 일은 아가씨가 일방적으로 잘못하셨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잘못한 것이 없고 섭섭하다는 저의 말에 어머님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며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어머님은 아가씨 힘든 상황을 생각해서라도 무조건 이해를 해줬어야 한다는 입장이셨어요. 제가 속이 좁아서 이해를 못 해주고 또 그걸 남편한테 일러 바쳐서 멀쩡한 오누이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냐며 화를 내셨죠. 불과 하루 사이에 아가씨와 어머님의 본 모습을 알게 된 것 같아 적잖이 괴로웠습니다. 어머님은 계속해서 했던 말 또 하고 반복하면서 무조건 아가씨한테 먼저 사과하라는 말만 하셨어요. 그러다 아가씨 찾아가 사죄하고 용서받기 전에는 시댁의 발걸음도 말라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사실 너무 황당하고 분해서 미칠 지경이었는데 일단 남편 퇴근만을 기다렸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무슨 일 없었냐고 묻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서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남편을 껴안고 한참 동안 펑펑 울다가 겨우 울음을 멈추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나더러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되는 건데 나 시집 오자마자 안 좋은 일부터 줄줄이 터지는 걸 보면 느끼는 거 없냐고 하시더라. 자기야, 왜 잘못한 것도 없는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제 말에 남편은 저보다 더 펄쩍 뛰며 화를 냈고 안 되겠다며 주말에 시댁으로 가서 얼굴 보고 단판을 짓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할 마음은 없었지만 계속 당하고 살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강하게 나가야 할 것 같았어요. 또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무조건 죄송하다고 사과할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시집 오자마자 미운 털 단단히 박힌 것 같다며 걱정을 하자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아버님은 말이 통하는 분이시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사실 남편이 어머님 편을 들어주면 어쩌나 걱정했었는데 다행히도 제 편을 들어주어 한결 든든했답니다. 주말에 남편과 시댁에 도착했더니 어머님 표정은 당연히 안 좋으셨고 아버님은 왔냐며 저희를 반겨주셨어요. 두 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주말 아침부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넘어왔습니다. 지연이가 제 아내한테 함부로 말을 막 짓거렸길래 제가 좀 뭐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 엄마까지 합세해서 사람 한 명 제대로 억울하게 만드시네요. 저 이런 일에 참고 살라는 말 절대 안 합니다. 당신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아니다 세아가. 네가 말해봐라. 네 시어머니랑 지연이가 너한테 무슨 실수를 했길래 그래? 괜찮으니 편하게 다 얘기해라. 절 보며 괜찮다 말씀하시는 아버님 덕분에 사실 좀 울컥했어요. 하지만 눈물을 보일 수는 없고 감정을 꾹 누른 채 그날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 결혼을 축하해주기 위해 모인 친구들과의 약속 자리였기에 이미 술도 마신 상태라 그 시간에 운전을 할 수는 없었다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연락해보라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게 그리도 잘못된 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덧붙여 그 다음날 걱정이 되어서 먼저 연락을 했는데 도리어 제게 화풀이를 한 것도 모자라 위아래가 없는 발언을 한 아가씨가 문제 아니냐고요. 그런 아가씨 편만 드시며 절 몰아세우신 어머님께도 너무 섭섭한 마음뿐이라는 얘기를 하자 아버님은 노발대발 화가 나셨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당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거지. 에휴, 당신이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지연이 그게 대체 뭘 보고 배웠겠어. 내가 마음 같아서는 지연이 그거 쫓아가서 다리 뭉둥이라도 분질러 놓고 싶은 걸 간신히 참고 있어. 근데 이제는 지 오빠네까지 들쑤셔. 아버님 말씀에 어머님은 안절부절 못하시며 참으라고 아버님을 말리기 바쁘셨어요. 그래도 저에게는 끝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님이 제게 보여서는 안 될 모습을 너무 많이 보였다며 미안하다는 사과를 여러 번 하셨네요. 그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는 아버님 말씀을 끝으로 저희는 먼저 나왔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본인은 시집살이 당하는 와이프, 두고만 보는 바보 같은 남편은 아니라고 어깨에 한껏 힘을 주었죠. 그 모습이 어찌나 웃기면서도 듬직했는지 아직도 그때 생각을 하면 웃음이 나옵니다. 그날 간만에 기분도 풀 겸 남편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데이트를 즐기고 집에 왔어요. 오늘 이렇게까지 했으니 앞으로는 별일 없겠지 싶은 마음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자고 있는 새벽에 갑자기 전화기가 울렸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고 아가씨에게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무시를 하고 자려고 다시 누우니 이번에는 남편 휴대폰이 계속 울리자 잠기 어두운 남편마저도 자다가 깨서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라 말할 겨를도 없이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며 절 바꾸라고 난리였습니다. 지가 뭔데? 지가 뭐길래 이제 막 시집와서는 오자마자 날 이런 꼴로 우습게 만들어. 내가 요즘 얼마나 힘든데. 새언니라는 사람은 하하호호 아주 즐거워 죽겠나 보지?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지. 이런 식으로 굴어서 나중에 후회할 일 만들지 말라고. 너 취했으면 곱게 자라. 괜히 이 새벽에 욕먹기 싫으면. 그리고 너 분명히 하자. 네 새언니 때문에 네가 힘드냐? 네가 잘못해서 이 지경까지 온 거야. 정신 차려. 남편은 그 말을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툭 끊고 아예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침대에 누워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어요. 남들은 결혼하고 한창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낼 때 자꾸만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서 면목 없다며 말이죠. 사실 남편 말이 맞기도 했지만 그래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든든한 남편이 있어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저 앞으로는 더 이상 아가씨와 얽히면 안 되겠다는 생각만 확실히 들었죠. 한동안은 아버님께서도 시댁에 올 생각은 말고 그냥 남편이랑 둘이서만 잘 지내라고 당부를 하셨어요. 그렇게 한두 달은 조용하게 흘러가는 듯 했는데 문제는 제가 임신을 한 후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입맛도 뚝 떨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너무 피곤해서 잠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임신은 생각지도 못했던 때라 남편이랑 전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건가 싶어 병원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검사를 해보니 수치가 무조건 임신이라며 산부인과 진료를 권해주셨어요. 그 길로 곧장 집 근처 유명한 산부인과를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제 막 5주째가 된 상태였고 제 몸속에 콩알 만한 생명체가 자리 잡았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경이롭다고 할까요? 남편과 사실 몇 년 더 있다가 아이를 갖자고 계획을 했었지만 막상 임신을 하게 되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물이라도 떠마시려고 침대에서 일어나면 쫓아와 온갖 호들갑을 떨며 좋아하는 티를 냈었죠. 그렇게 워낙 초기라 저희 두 사람만 알다가 2주 더 지나 양가 어른들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친정집에서는 드디어 손주 생겼다고 얼마나 좋아하셨나 모릅니다.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먹고 싶은 거 뭐든 사 먹으라고 통장에 돈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시댁에는 우선 아버님께만 따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님도 너무 축하한다며 기뻐해 주셨고 상황이 상황인 만큼 나중에 따로 제대로 축하하자 해주셨죠. 그리고 어머님과 아가씨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기로 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사실 시댁과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기에 여느 집들처럼 아기가 많은 축복을 받았더라면 너무 좋았겠지만 마음을 비웠습니다. 한동안 주말마다 남편과 경치 좋은 곳으로 가서 바람도 자주 쐬고 좋은 것만 눈에 담았어요.
평일에는 친정엄마가 입덧이 심한 절 위에 자주 와주셨고요. 희한하게 입덧 때문에 다른 음식은 생각만 해도 역한데 엄마가 해주시는 밥은 쑥쑥 잘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다 아버님께서 주말에 괜찮으면 와서 같이 식사라도 하자 연락이 오셨습니다. 제가 싫다면 아가씨는 부르지 않는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시부모님만 뵙기로 약속을 정하고 토요일 점심에 시댁을 갔습니다. 거의 2달 만에 가는 시댁인데 마음이 참 불편하고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을 해서 들어가니 아버님은 언제나 그렇듯 저희를 반겨주셨고 어머님은 시큰둥한 얼굴로 왔냐 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였어요. 임신 소식을 알고 나서도 차갑게 맞아주시는 어머님의 모습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 참. 애들 얼마 만에 왔는데 아직도 저러나 그래? 그만하고 얼른 나와봐. 세아가 임신했다는 말 듣고 제대로 축하도 못해줘서 너무 미안했다. 오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얘기해. 너 임신했다며? 내가 남도 아니고 그 소리를 네 아버지 통해 전해 들어야 되겠냐? 다시 나오신 어머님은 절 보시며 퉁명스럽게 말씀을 툭 뱉으셨고 남편이 바로 좋은 소리 해줄 거 아니면 그만하라며 중재를 해줬네요. 그렇게 시댁에는 아주 잠깐 있다가 다 같이 밥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뭐가 제일 먹고 싶냐는 아버님 물음에 문득 떠오르는 게 냉면밖에 없었어요. 그날따라 시원한 살얼음 동동 띄워진 물냉면이 그렇게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잘 아시는 냉면집으로 차를 타고 가는데 어머님이 냉면을 먹겠다는 제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또 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너도 참 너다. 아니 시부모가 임신했다고 밥 사준다는데 무슨 냉면을 먹는다고. 에휴 이런 날은 고기라도 구워 먹자고 해야 시부모 마음이 좀 표현하지 않겠냐. 어머님 지금 저 임신 중이고 가장 먹고 싶은 음식 먹는 게 비싼 소고기 먹는 것보다도 더 좋아요. 제 말에 어머님은 저를 한번 흘겨보시고는 더 이상 냉면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냉면집에 도착해 맛있게 식사를 하고 아버님이 저희에게 따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면서 다시 시댁으로 가자고 하셨어요. 뭐 은호 너는 대충 알 텐데 은호 할아버지가 남겨주셨던 땅이 꽤 많다. 예나 지금이나 부자 중에서도 땅 부자가 제일 아니겠냐. 뭐 나 역시도 그 덕분에 젊어서부터 고생 없이 지금껏 나름 편하게 살아왔고 이제는 나도 뭐 늙었고 관리하기도 영 힘들지 싶다. 아버님 말씀에 어머님은 갑자기 무슨 소리냐며 상의 한마디 없이 이럴 수 있냐고 화를 내셨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너희도 이제 몇 달 뒤면 어엿한 부모가 될 텐데 내가 전부터 은호 결혼하고 자식 생기면 넘겨주려고 생각했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내가 중요한 땅 놔두고는 다 정리를 했어. 그래서 그 돈을 너희한테 이제 넘겨줄 테니까 지금처럼만 잘 살아주면 바랄 게 없을 것 같구나. 아버님은 통장 3개를 꺼내어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 순간 어머님은 그 통장을 가로채시며 이건 말도 안 된다며 언성을 높이셨어요. 아니 이 집에 시집 와서 이제껏 죽어라 고생한 건 난데 왜 그 돈을 내 딸도 아니고 남의 딸 배불리는 데 써요? 당신 제정신이에요? 이건 정말 아니지. 그리고 줄 거면 자식들 다 똑같이 나눠줘야지. 아들이라고 은호한테만 다 주는 게 말이나 돼요? 어머님 말씀에 아버님은 그 통장을 다시 빼서 남편 손에 쥐어주시고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랑 아가씨 어릴 적부터 결혼을 하게 되면 끝까지 가정 지키고 사는 자식에게만 재산 물려주겠다고 늘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명백한 아가씨 잘못으로 이혼 소송을 하는 중인데 더 할 말이 남았냐고 말이죠. 아버님은 그 누가 뭐래도 이 돈은 저희 부부에게 가는 게 맞다고 하시며 말씀을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먼저 가보라는 아버님 말씀에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야, 이 돈 감사하고 기쁘게 받아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어머님이랑 아가씨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불편하네. 아니야. 전부터 아버지 뭐 항상 말씀하셨어. 우리 집안에 이혼이라는 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끝까지 가정 지키고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큰 효도라고. 남편과 상의를 한 결과 우선 지금 저희 부부 상황이 이 돈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으니 잘 가지고만 있어보자 했습니다. 혹시라도 살면서 시부모님 나이 드시면 큰돈 들어갈 상황 생길 수도 있으니 은행에 보관하기로 한 것이었죠. 그런데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남편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어머님과 아가씨였어요.
전화를 받지 않아도 무슨 말을 할지 짐작이 가는 상황이라 남편은 우선 전화를 안 받겠다 했습니다. 제 휴대폰에는 이미 먼저 일로 남편이 차단을 해둔 상태였고요. 그리고 있는 와중에 전화를 받지 않으니 아가씨가 직접 저희 집까지 찾아왔더라고요. 문 열라며 쾅쾅 두들기고 배를 쉴 새 없이 눌러대는 통에 이웃집에 너무 민폐가 될 것 같아 우선 문을 열었습니다. 둘 다 인간이 맞긴 하네? 뻔히 내 상황 알면서 어떻게 그 큰 돈을 둘이서 꿀꺽할 생각을 해? 아무리 아빠가 오빠한테 준다고 했어도 받지 말았어야지. 오빠랑 세훈이는 그 돈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 난 아니라고. 나 이제 애 딸린 이혼녀 되게 생겼는데. 아가씨 말에 저도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순식간에 터질 것 같았습니다. 뱃속 아기를 생각해서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겨우 가다듬었어요. 그런데 아가씨는 그런 절 보며 막무가내로 삿대질까지 하는 겁니다. 자기 말 무시하는 거냐며 대체 얼마나 잘났길래 그렇게 뻔뻔하냐고 인신공격을 하더라고요. 남편도 너무 화가 나 듣다 못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지금 그게 할 말이냐? 결혼해서 자식까지 있는 애가 몸 함부로 굴려서 신세 망쳐놓고 지금 누굴 탓해? 이제껏 세연이 너한테 꼬박꼬박 시누이 대접해가면서 실수한 적 없어. 아가씨는 말 다 했냐며 눈이 완전히 뒤집혀서 앞에 서 있던 절 갑자기 밀치기까지 했어요.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순간 중심을 잃었고 하필이면 거실 탁자에 허리를 세게 부딪히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순간 남편이나 저나 혹시 애기 잘못되면 어쩌나 너무 놀라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남편은 저를 부추겨 소파에 눕혀주고 배를 만지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뭐야, 꼴에 임신도 있나 보네? 정말 가지가지한다. 동생은 이제 돌도 안 된 애 데리고 집에서 쫓겨나는데 임신했다고 정말 호들갑이란 호들갑은 다 떨고 있네. 마음을 곱게 써 제발. 부모가 마음을 곱게 안 쓰는데 그 애라고 얼마나 잘 붙어있겠어? 그 순간 이성을 잃고 아가씨한테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악을 썼습니다. 남편은 못 나간다며 버티는 아가씨를 강제로 끌어내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제야 몸에 긴장이 풀리면서 남편을 껴안고 정말 펑펑 울었어요. 두 번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다고 상정도 못할 인간이라고 말이죠. 남편은 미안하다며 다독거리면서 넘어질 때 거실 탁자에 부딪혀서 아이에게 이상이라도 생겼을지 모르니 병원부터 가보자고 했어요. 저도 급한 마음에 가디건만 걸치고 원래 다니던 산부인과로 곧장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에도 눈물은 멈추지 않고 애써 마음을 달래보려고 했지만 도무지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뱃속에 아기가 걱정된다며 펑펑 우는 제 얼굴에 놀랐는지 간호사분은 감사하게도 곧장 접수를 하고 먼저 진료를 볼 수 있게 해주시더군요. 제발 아무 일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초음파를 보는데 의사 선생님은 아기는 다행히 별탈 없이 잘 있다고 하셨어요. 그제야 긴장이 풀리고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날 진료를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이는 괜찮지만 당분간은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누워만 있는 게 좋겠다고 병원에서 얘기하셨거든요. 남편은 원래도 극진히 절 챙겨줬지만 그 일이 있고 난 뒤로는 정말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남편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로 아버님께 전화를 건 모양이에요. 그동안 얘가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사고를 쳐도 내 동생이라 그러려니 이해해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건 솔직히 살인미수였어요. 만약에 뱃속에 우리 애 잘못됐으면 정말 저도 어떻게 돌변했을지 장담 못해요. 저 오늘 일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가고 가만 못 있습니다. 한참 동안 아버님과 통화를 하는 남편을 뒤로 하고 저는 다시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어 깜깜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자는 내내 남편은 제 옆에서 잠도 안 자고 가만히 배 위에 손을 올리고 있었더라고요. 내가 진작 이런 일 생기기 전에 처신을 잘했어야 되는 건데 자기랑 우리 애기한테 미안해서 면목이 없어. 많이 놀라고 아팠을 텐데 정말 미안해. 자기가 왜 미안해. 이게 자기 잘못도 아니고. 나 정말 미안하지만 두 번 다시 아가씨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목소리도 듣고 싶지도 않아. 나 오늘 아기 잘못될까봐 정말 무서웠어. 남편은 앞으로 절대 아가씨 마주치는 일은 없을 거라며 절 위로해줬습니다. 그 후로도 그날 일이 충격이 꽤나 컸는지 조그만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랄 만큼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어요. 거의 매일같이 오셔서 제 밥을 챙겨주는 친정 엄마도 대충 상황을 전해 듣고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애초에 없었더라면 좋았겠지만 차라리 아기 태어나기 전에 안 좋은 일은 정리시키는 게 나은 거라고 절 달래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나가고 어느 주말 병원에 가는 날이 되어 떨리는 마음으로 진료를 받았어요. 그 사이 아기는 쑥쑥 커 있었고 씩씩하게 울리는 심장 소리도 들을 수 있었어요. 그게 어찌나 고맙고 기특한지 그렇게 진료를 마치고 남편과 처음으로 아기 옷가게를 구경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손바닥만한 옷이 다 있을까 싶기도 하고 아기 신발을 보고 있자니 귀여워서 입꼬리가 내려가질 않았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신발만 한 켤레 구입을 하고 밥을 먹은 뒤 집에 돌아왔습니다. 전 그날도 잠깐의 외출이 너무 힘들어서 잠이 들었어요. 제발 이대로 더는 안 좋은 일 휘말리지 않고 행복하게 임신 기간을 보내고 무사히 아이를 만나는 것만이 유일한 바람이 되었죠. 남편 말에 의하면 아버님께서 아가씨를 더 이상 딸 취급도 하지 않겠다며 거의 손절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아가씨 결혼할 때 비상시에 쓰라고 주셨던 카드를 포함해서 둘째를 낳고 편하게 타고 다니라고 주셨던 아버님 차까지 모두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아가씨는 당연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한바탕 난리가 났지만 거의 쫓겨나다시피 끌려나갔다고 해요. 아가씨의 난폭한 횡포로 병원까지 다녀왔다는 말을 들으신 시어머님도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동안 제게 있었던 일들을 모두 대신 사과하셨고 절 정말 살뜰히 챙겨주셨습니다. 결혼 초부터 아가씨와의 일로 어머님과 갈등이 심했는데 어머님도 더 이상 아가씨의 편을 들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 정도에서 어머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수록 배는 볼록해지고 누가 봐도 임산부임을 알 정도가 되었어요. 평일에는 점심을 먹고 친정엄마와 함께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돌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엄마가 못 오셔서 저 혼자 공원에 갔었어요. 그날따라 나올 때만 해도 화창하던 날씨가 순식간에 먹구름이 잔뜩 껴서 어두컴컴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쫓기다시피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아파트 공동 현관 입구에 비밀번호를 딱 누르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제 어깨를 탁 잡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아가씨였어요.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더 이상 난 할 말 없고 얼굴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돌아가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집에서까지 쫓겨나진 않았을 거라고. 너 때문에 나랑 내 아기는 오갈 곳도 없이 집에서 쫓겨나서 친정에서도 버림받았어, 알아? 앙칼진 목소리로 저량에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는 아가씨는 금방이라도 무슨 일을 벌일 것만 같았어요. 비도 오는 바람에 주변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어 사실 더 무서웠습니다. 홀몸도 아닌데 혹시나 저번처럼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제 머릿속에는 그 생각 하나뿐이었어요. 어떻게든 집 안으로 빨리 들어가야 하는데 아가씨는 쉽게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아가씨 나한테 이러지 말고 오빠한테 말해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나한테 이럴수록 더 곤란해지는 건 아가씨예요. 제발 똑같은 잘못 그만 되풀이하고 돌아가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가씨는 분을 참지 못하겠는지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님께서 저희에게 물려주신 재산 자기에게 주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고 협박까지 하더군요. 더는 어떤 말도 섞고 싶지가 않고 저도 버티기 어렵겠다 싶었는데 소란스러운 소리에 아파트 경비 아저씨께서 달려오셨습니다. 무슨 일이냐며 물으시고는 바들바들 떨고 있는 절 부축해 주시면서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해대는 아가씨를 겨우 떨어뜨려 주셨어요. 아가씨는 그제서야 욕설을 멈추고 씩씩거리면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제때 나타나준 경비 아저씨 덕분에 아가씨의 횡포에서 벗어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 수 있었고 남편은 제 전화를 받고 20분도 지나지 않아 집으로 와주었어요. 남편 얼굴을 보니 그제야 안심이 되어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한참 동안 꼭 안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남편과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이 우리한테 주셨던 그 돈 말이야. 그거 당장 토해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난리였어. 난 더 이상 이런 일 겪는 것도 너무 무섭고 우리 아기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나 그때는 정말 못 살아. 제 말에 남편은 두고만 볼 일이 아니라며 아가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왜 전화했는지 너도 알 텐데. 너도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던데 지금 당장 본가로 들어와. 와서 네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모두 다 있는 자리에서 해. 남편은 전화를 끊고 곧장 시댁에 다녀오겠다 했어요.
그런데 남편 없이 혼자 있는 것도 무섭고 더는 피하지만은 않겠다는 각오로 저도 같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계속해서 마음을 독하게 먹었어요. 더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주지 말자고 제 속에 담아두었던 말 모두 다 내뱉고 제대로 끝을 내자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저랑 아기를 지킬 테니까 겁먹을 필요 없다며 안심시켜 주려고 애를 썼죠. 시댁에 도착해 남편은 우선 시부모님께 전후 사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낮에 이 사람 혼자 있는 집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경비 아저씨가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일이라 더는 두고 볼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지금 걔도 여기로 오고 있어요. 엄마랑 아버지도 이제 정말 선택하세요. 정은아, 정말 내가 딸 자식이 아니라 괴물을 낳아서 키웠다. 어쩜 이렇게 인간 노릇을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지. 더는 인간으로 살기 틀린 것 같아. 너한테 미안해서 어쩌니. 그동안 아가씨를 감싸던 어머님도 아가씨의 계속된 충격적인 횡포에 놀라셔서는 제 손을 어루만지며 미안하다는 말을 수없이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화를 주체할 수가 없다고 하시며 아가씨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시댁에 온 지 한 30분 정도 지났을까 아가씨가 도착했어요. 이미 시댁 비밀번호도 모두 바뀐 상태라 남편이 씩씩거리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당장 네 새언니 앞에 무릎 꿇어. 무릎 꿇고 용서 받을 때까지 싹싹 빌고 또 빌어. 네가 인간으로 살길 바란다면 네 자식들한테 더는 부끄러운 엄마 안 되고 싶으면 당장 용서를 구해라. 남편 말에 아가씨는 코웃음을 치면서 빌 사람은 되려 자기가 아니라 저라고 하더군요. 저만 아니었으면 자기가 천하의 고아도 아니고 이렇게 가족에게까지 버려지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막 나가기로 작정을 한 건지 제 배를 가리키며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뱃속에 애까지 가졌으면서 그래도 모르나? 내가 지금 돌도 안 된 핏덩이 데리고 집에서 쫓겨나서 오갈 데도 없이 돈 한 푼 없이 무슨 심정으로 버티고 있는지? 나한테 이렇게 놓고 넌 네 자식 낳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천만에. 그 말에 저도 눈이 완전히 돌아버렸고 아가씨한테 더는 최소한의 양심도 지킬 필요가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너 입 뚫려 있다고 그게 다 말인 줄 아니? 내가 너랑 같아? 멀쩡한 가정 놔두고 술 퍼마시고 밖에서 몸 함부로 굴려서 임신하고도 정신 못 차리는 너랑 너 애아빠가 누군지도 모른다며. 정말 너 같은 것도 동생이라고 딸이라고 이런 꼴 보셔하는 가족들이 불쌍해. 알아? 제 말에 아가씨는 아니 이제 아가씨라고 할 수도 없겠네요. 그 여자는 제 뺨이라도 한 대 때리고 싶었는지 손을 번쩍 치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님께서 사정없이 아가씨 뺨을 내리치셨어요. 그리고 연이어 찬물이 한 컵 가득 담겨있던 잔을 들어서 아가씨에게 뿌리셨습니다. 망아지처럼 펄쩍 날뛰던 아가씨는 순간 얼어붙기라도 한 것처럼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내가 너 같은 걸 낳고도 미역국을 챙겨 먹었다. 네가 이렇게 인간 같지도 않게 사는 줄도 모르고 젊은 나이에 일찌감치 결혼해서 내 딸 고생한다고 늘 걱정을 했다 이런 줄도 모르고. 그 말에 그 여자는 아예 거실 바닥 한가운데 털썩 앉아 어머님 치맛자락을 붙들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실수였다고 술에 취해 순간적인 유혹을 못 이겨 일어난 사고였다고 말입니다. 남편에게도 버림받은 마당에 남편 사랑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제가 미웠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걸 말이라고 지금 그 누구도 당신한테 그런 짓 하라고 등 떠민 사람 없어. 모든 게 다 본인 선택인 걸 어쩜 끝까지 날 물고 늘어져? 당신 때문에 나랑 내 아기는 위험한 순간을 도대체 몇 번을 겪은 줄 알아?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는 절 어머님은 토닥여 주셨고 아버님은 그런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지금 다 하라고 평생 마음에 담아두면 병 생긴다고 다 해버리라고 말이죠. 그런 시부모님을 바라보는 아가씨 표정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쩜 이럴 수 있냐며 눈물을 흘리더니 나중에는 점점 배신감으로 변해가는 듯 했습니다. 도끼 어린 눈으로 가족들을 번갈아 가면서 노려보더군요. 그러더니 또 한 번 충격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찾아오지도 않고 괴롭히지도 않을 테니 자기 아이 좀 데려가 키워달라고 합니다. 도무지 혼자서 아빠도 없는 애를 키울 자신이 없다고요.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견뎌낼 자신도 없고 직장도 직업도 없는 마당에 뭘 해먹고 살겠냐 하면서요.
아이만 데려가서 잘 키워주면 두 번 다시 이 집에 발길도 하지 않겠다며 아이를 키워달라고 했어요. 네가 미쳐도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너는 이 시간 이후로 더 이상 내 딸 아니다. 어디서 그런 더러운 짓을 하고 이 지경까지 오고도 너란 애는 정말 구제불능이다. 아버님 말씀에 아가씨는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자꾸만 궁지로 몰아놓으면 어떻게 살라는 거냐 하면서요. 그러더니 제 남편을 보며 어차피 곧 있으면 저희 아이도 태어나니까 같이 키워달라고 하더군요. 아이를 제 남편 호적에 올려서 쌍둥이처럼 같이 키워달라고요. 더 이상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 더는 들어줄 필요도 없다며 저는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힘든 감정이 뱃속의 아기 또한 얼마나 괴로울까 싶어 걱정이 되기도 했으니까요. 방 밖에서는 아가씨가 계속해서 아이를 데려가 키워주던지 아니면 넉넉하게 아이 키우면서 살 돈을 주던지 하라며 물러서지 않고 소리 지르는 것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벌인 일이고 네 스스로가 책임져. 네 자식을 네가 키워야지 도대체 누구한테 그걸 뒤집어 씌우려고. 그리고 사지 멀쩡하게 태어났으면 네가 일해서 돈 벌어 애 어린이집 보내고 키울 생각을 해. 남들은 다들 악착같이 애 키우고 살면서 버텨낸다고 이제껏 바보같이 착하기만 한 남편 덕에 집에서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지냈으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냐고요. 정말 아가씨는 스스로 제 발등을 찍은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아버님께서 절 잠시 부르셔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님은 자식 잘못 키워서 며느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미안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가씨에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랑 부모 자식으로 얽힌 인연은 오늘로 이제 끝이다. 저는 네 부모 아니고 네 형제 아니야. 그러니 애먼 사람한테 폐 그만 끼치고 당장 나가서 네 자식만 악착같이 키우고 살아라. 적어도 네가 인간이면 속지 않은 마음으로 평생 네 애한테 갚으면서 살아. 그 말에 아가씨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집안은 침묵만이 흘렀어요. 간간이 어머님이 조용히 눈물만 흘리시면서 가슴을 치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배를 만져보더니 얼른 우선 방에 들어가서 눕자며 절 데리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은 많이 놀라고 힘들었을 텐데 고생 많았다며 한참 동안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마도 며칠간 제대로 잠도 못 잔 상태인데다 방금 전 일로 에너지를 다 써버린 탓인지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인 상태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1시간 정도 흐른 뒤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는 어머님과 아버님이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그러다 절 보시고는 잘 잤냐고 좀 더 누워있으라며 걱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당에서는 어찌 된 일인지 남편이 화를 내며 누군가와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냐며 밖에 나가보려는 절 어머님이 말리시면서 우선 앉아보라고 하셨어요. 정은아, 오늘이 정말 내가 살아온 세월 중에서 가장 지독하고 힘든 날이다. 넌 오죽하겠니? 글쎄 아까 그렇게 가더니 집에 가서 지 애 물건을 다 챙겨서 지금 애 두고 간다고 왔다. 우리는 당연히 걷어줄 생각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어. 어머님은 더 이상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안 된다며 절 안아주셨어요. 아버님은 밖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는 소리에 더는 들어줄 수가 없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좀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자기 친자식을 못 키우겠다고 제발 버리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몇 시간째 지 자식 못 키우겠다고 남의 집 와서 두고 가겠다고 행패를 부리고 있으니까 당장 출동 좀 해주세요. 어머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그저 제 손을 꼭 잡아주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분들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저희 남편을 통해 자초지종을 들으시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이런 경우는 살다 처음이라며 아가씨한테 대화로 다 일렀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애 키우고 살려면 엄마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면서 자기 자식을 자기가 키워야지 누구한테 맡기냐면서요. 아가씨는 경찰분들에게도 소리를 빽빽 지르며 당신들이 내 상황을 알고나 하는 말이냐며 겪어보지 않으면 참견 말라고 했어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살라고 한 적이 없었는데도 끝까지 남 탓만 하더군요. 결혼 생활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것도 혼의 자식을 낳아서 그걸 속이고 살아온 것도 그리고 이혼을 당하게 되니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는 것도요.
결국 나중에는 경찰분들도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을 느끼셨는지 강력하게 아가씨를 제지하셨습니다. 경찰들에게도 횡포를 부리며 버티던 아가씨는 경찰서로 연행한다는 말에 겨우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겨우 그날 모든 게 끝이 났어요. 저와 가족들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가씨 모습은 끝까지 온갖 배신감과 도끼로 가득 찬 표정뿐입니다. 그 뒤로 아가씨 소식은 그 누구도 듣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아무리 밉다지만 그래도 자식인지라 마음 쓰리신 날들도 있으실 법한데 태어난 저희 아이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주셨어요. 저는 지금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는 아이를 보며 가끔 생각합니다. 아가씨가 정신 차리고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며 살아가고 있기를요. 제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의 모정을 느끼며 삶의 의미가 제발 달라지기를요. 아마 시부모님이나 남편도 모두 같은 마음일 겁니다. 정말 언젠가 시간이 흘러 아가씨가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날이 오긴 할까요? 그런 날이 온다면 저와 가족들은 아가씨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부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는 잔잔한 평화와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바라봅니다.